분양권 전망은 이 분양권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치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을 제가 분양받아서 실입주한 케이스고요. 분양을 받아서 쭉 끌고 가서 임대를 놓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팔은 케이스도 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거는 팔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새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보다 입주해서 더 많이 오른 케이스도 많고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한다면은 만약에 뭐 분양권으로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한다면은 그냥 똘똘한 분양권 새 집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뭐 개인차마다 틀리는데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계속 짧은 시간에 팔고 사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네. 그게 판단이 되시나요? 이거는 지금 털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끝까지 갖고 가서 임대를 줘야 되겠다. 내 투자금 또 내 자금 관리에 따라 제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안 맞은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팔고 나서 오른 케이스도 있고 잘 파는 케이스도 있고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똘똘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똘똘한 분양권이 있으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자 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뭐 제가 실입주 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괜찮은 입지에 분양권 하나 받았다. 많은 분들은 팔아서 수익 내려고 하지만 저는 수익 내는 것보다 좀 괜찮은 거면 내가 입주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뭐 한 채 더해서 내가 좀 끌고 가서 계속 가져가는 것도 임대를 놓거나 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팔고 사고 최근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사면 가져가는 케이스예요. 어지간하면? 네, 어지간하면. 해안선님도 실패한 분양권 투자 이런 거 있으세요? 있죠. 아, 네. 손해는 안 봤는데요. 네. 뭐 똔똔. 손해는 안 봤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원에 뭐 분양권을 받았는데 제가 신중하지 않게 투자를 했던 분양권이 있었어요. 분양권이 있었는데 역시나 인기가 없었는지 갖고 있었는데 1년 한 6개월이 지났어도 거의 안 올랐어요. 높이. 그러다가 또 자금 사정이 꼬이고 굳이 이걸 가져가야 되나 이 투자금으로 딴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꿔타게 됐는데 이게 또 못난 오리가 백조로 바뀌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했었는데 결국 뭐 65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금 대비 투자금을 계약금을 집어넣고 65만 원의 수익인데 그냥 공부했다는 셈 치고요. 한 그런 거 몇 건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처음 취득할 때 입지가 괜찮거나 그런 거 입주 물량 계산해서 괜찮은 데를 꾸준히 가져간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다가 분양권 투자를 쓰디 쓴 맛을 보고 다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으면은 어떻게 얘를 요리할까를 계획을 해고 받아야 돼요. 아, 계획을 해놓고? 계획을 해고 내가 얘를 분양받으면은 앞으로 얘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실거주는 좀 마음이 편하죠. 근데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면 얘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까 또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려면 주변에 입주 물량부터 호재 같은 거 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받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받으면은 동양 파악은 항상 해야 돼요. 얘는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살아있는 생물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또 호재가 생길 수도 있고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때 왜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2년 들어가 있으면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팔 수는 있지만 새낀 건 쉽지 않잖아요. 이 분양권은 전매만 풀리면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투자하는 것보다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얘를 내가 분양받으면 실입주를 할 거냐 아니면 세를 놓을 때 나중에 전세가가 얼마나 나올 거냐 아니면 주위에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은데 굳이 받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 계획을 짜서 받는 게 낫지 그냥 친구 따라 내지는 미분양나 모델하우스 가고 계약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 보여요. 새 아파트라고 하니 사람들이 일단 당첨되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자칫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서 그렇죠. 마음고생하는 분들 보는데 저도 많이 뭐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도 많이 만나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경 안 씁니다. 딱 분양받으면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다가 입주 때 돼서 그때 마음 급해져서 그렇게 되면 공포가 되게 커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뭐 싸게 팔때든가 아니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저는 좀 꾸준히 보면서 얘를 어떻게 관리할까 받을 때부터 받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 피 붙는 거 이걸 어느 정도 붙을 건지 좀 예상하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강의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죠. 이 분양을 받으면 어느 정도 내가 싸게 받냐. 네. 그죠. 현재 시장가보다. 대부분 그거 체크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내비는 주변에 있는 기존에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양권 시세에 따라 시세로 결정하는 케이스가 크죠. 예를 들어 주변에 뭐 6개월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3억에 있는데 프리미엄이 5천에 붙었다. 근데 이번에 아파트는 약 한 3억 2천에 분양한다. 입지는 거의 고만고만하다. 그런 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한 3천만 원, 뭐 브랜드도 봐야 되고 또 입지 다시 체크해야 되지만 그래서 주변 시세 보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로얄동, 로얄층 그 단지 내에서 로얄동 이런 거 체크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분양하는 단지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다르죠. 네, 네. 서울에서 하는 거, 뭐 산 옆에서 하는, 수지에서 하는 거 등등 다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조망권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평면보다. 평면이 판상형, 타워형이 있지만 그래도 타워형이라도 조망권, 내 거실에서 앞에 무슨 조망이 나오냐, 아니면 조망권이 시야가 확 트이느냐, 아니면 막혔느냐, 그리고 어느 뷰가 보이느냐. 예를 들어 뭐 분양하는 지역마다 틀릴 테는데 거실에서 호수가 완벽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크겠죠. 또 우리 알다시피 서울에 가장 좋은 조망이 뭘까요? 한강. 한강이죠.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수억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호수, 강도 있을 테고요. 무슨 천도 있을 테고, 골프장, 산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파크뷰라고 해서 공원도 있을 테고요. 그런 시야가 확 뚫리고 조망권이 나온 데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타워형과 판상형을 제치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된 데를 좀 더 비싸게 파는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에서는 조망권을 더 쳐주고요. 그래서 조망권이 있는 데를 저도 이제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네. 지도와 팜플렛과 비교하면서 이 아파트 동배치를 봤을 때 어느 조망이 나오겠다. 산이 나와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눈앞에 녹색이 푸르른 녹색이 있다면 또 좋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조망권이 확보되면은 더 선호도가 높고요. 근데 예를 들어 또 안 좋은 조망권도 있죠. 산이 있는데 막 묘지가 너무 많아. 그럼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네, 좀 그렇죠. 여기 뭐 유해 요소가 있는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뭐 모텔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모텔 뷰라고 해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차량 소음도,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도 선호하진 않아요. 조망권이 나온다고 해도 옆에 도로가 뭐 고속도로고 쌩쌩 달리고 소음이 크다면은 선호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망권이 확보돼도 이왕이면 유해 요소가 없는 조망권이 확보된 라인과 층향이 인기가 높죠. 그리고 로얄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근데 아파트는 49층 주상복합이라면 로얄층이 어딜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38층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 조망이 제일 잘 보이는 그 층이 로얄층이 되겠죠. 너무 높은 데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조망권이 없다 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30층이면 한 15층 이상, 그리고 탑층 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고층이 이왕이면 일조권이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앞에 일조권 가리지 않는 층 정도면은 로얄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강뷰가 저는 되게 궁금한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어디서 봤냐면 네. 63빌딩에 올라가서 본 적 있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에 63빌딩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요? 임원실 아래에서, 임원실인가? 하여튼간 63빌딩에서 대회의실인가 거기서 강의했는데 그 위치가 몇 층 정도? 50층, 60층 됐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래서 한강뷰 하는구나. 그때 한강뷰를 처음 봤는데 내려오는 것부터 저 밑에까지 또 그때가 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강뷰 봤더니 이래서 사람들이 한강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저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테마입니다. 부동산 유튜버시니까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나오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전망. 네. 앞으로 전망이요? 네. 2019년, 뭐 2020년 이 정도. 네. 부동산 전망. 뭐 지역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네네네. 서울로 한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분양권 전망은 이 분양권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싸게 싸더라고요, 진짜. 요번에 수색 9구역에 분양하는 DMC SK뷰도 아직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한 3억이 싸요. 새 아파트인데 2억에서 3억 정도 싸기 때문에 2019년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모두 다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변 시세보다 2억 3억씩 싸는데 인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죠, 그죠? 예. 그때 분양을 많이 안 했어요. 아. 작년 3월 달에 좀 많이 했고 그 후로 분양을 안 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도 계획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미룬 케이스도 많고 또 최근에 공공택지가 거의 다 끝나가요. 분양이. 그래서 요번에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올해 2개 발표하고 또 내년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신규 분양도 확실히 적고 그나마 조금 있는 게 인천 재개발 그리고 내년에도 어디가 이렇게 많이 분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분양은 받고 싶은데 분양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공급이네요. 그것도 있고 분양가도 싸다. 그것도 있고요. 또 지방 같은 데는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을 안 해요. 또 건설사들이. 그렇죠? 그럼 분양이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내년에 수도권 분양 시장도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평택 같은 데는 현재 분양 거의 안 해요. 안성도 분양 안 하고 있고 왜냐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바로 뺐죠. 분양을 하면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지역은 안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공급할 때가 또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은 2019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축 아파트 분양권도 핫하지만 사실 네네. 다 분양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네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집값에 대한 생각 궁금합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많이 집 사기가 어려워졌죠. 특히 대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도 개인이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뭐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왜냐면 개인인 다주택자 같은 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나마 투자한다면 갭 투자 정도 할 수 있는데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게 좀 갭이 크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좀 머뭇거리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는 좀 많이 막혀있는 상태고 실거주자라면 뭐 규제가 많이 없잖아요. 대출도 다 나올 수 있고 무주택자라 하면 저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쯤 해갖고 뭐 지금이라도 괜찮고 내년쯤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좀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빨리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받기가 쉽지 않죠. 네. 분양이 적고 가점이 높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현재 시세라면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 3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8천만 원이 붙었어. 그러면 사는 사람은 되게 억울해요. 저 사람은 8천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재 시세로 해서 내가 실입주 한다면 굳이 구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현재 시세에 사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네.